그때 그 작은 주택이 시작이었어. 거기서 배웠어. 기초 다지는 법, 자재 다루는 법. 작은 성공 무시했으면 그 배움 없었을 거야. 그 경험이 쌓여서 다음 공사 받았어. 조금 큰 건물 또 성공했어. 그게 쌓여서 더 큰 공사 맡았고 10년 뒤엔 고층 빌딩 지었어. 그럼 작은 주택 무시하고 안 했으면 지금 없어.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 만든 거야. 계단 오르듯 한 단계씩. 근데 첫 수출할 때 기억나. 중고차 때였어. 직원들 부끄러워했어. 이게 수출이냐고. 차도 아니고 2대뿐이라고. 근데 그게 첫 수출이었어. 하지만 해외 시장 문연고야. 바이오 관계 만들었고 수출 절차 배웠어. 따고 무시했으면 그 경험 없었어. 그러면 100대, 5년 뒤엔 1000대, 지금은 연간 수십만 대 수출해. 처음 중고차 2대가 시작이었어. 작은 성공 쌓이면 큰 성공 돼. 그런 거 무시하는 사람은 큰 거 못해. 큰 것도 작은 것들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현대성사 초기 거래액이야. 첫 계약이 5만 원이었어. 직원도 실망했지. 이렇게 작은 거래로 뭐 하냐고 큰 거래 따오라고. 근데 그 거래처가 중요했어. 하지만 신용 있는 회사였어. 그때 대금 주고 추가 주문 줬어. 관계가 쌓여서 큰 거래를 이어졌어. 1년 뒤 그 회사가 100만 원 주문 줬어. 여기 2년 뒤엔 1000만 원, 처음 5만 원 무시했으면 이 관계 없었어. 작은 시작이 큰 거래 만든 거야. 현대중공업 첫 선박 수주가 소형 화물선이었어. 영업팀 실망했어. 내형 유조선 수주하고 싶었는데 이런 작은 배라고 그 배 만들면서 많이 배웠어. 선박 건조 공정자재 관리 품질 관리. 그럼 배라 실수 영향 적어서 연습하기 좋았지. 그 배 성공적으로 인도하니까 선조가 만족했어. 다음 배 또 주문했어. 조금 큰 배 단계별로 올라갔어. 10년 뒤엔 대형 유조선 수주했어. 처음 작은 화물선 경험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작은 성공이 큰 성공 만드는 대단이었어. 이건 성공 무시하는 사람들 있어. 큰 것만 쫓아. 작은 뒤에 오면 거절해. 대박만 노려. 근데 대박은 작은 것들 쌓아야 와. 근데 백화점 1000매장이 작았어. 30평 정도. 직원들 이게 백화점이냐고 했어. 제대로 된 백화점 하자고. 근데 돈 없었어. 그게 시작할 수밖에. 작은 매장에서 배웠어. 상품 배치, 고객 응대, 재고관리 실수에도 돈에 적었어. 크게 시작했으면 큰 실수로 망했을 거야. 장사 잘 되니까 확장했어. 50평으로 100평으로 처음 30평 무시하고 안 했으면 지금 없어. 성공은 연습이야. 실력 쌓는 과정이야. 큰 성공하려면 연습 필요해. 작은 거 안 하고 큰 거 바로 하면 실패해. 현대조선 작은 수리 공사 맡았을 때 있어. 영업팀 싫어했어. 신조공사 수주하고 싶은데 수리공사라고 수익도 좋고. 근데 그 수리공사로 기술 배웠어. 이 배 구조 파악하고 용접기술 익히고 작은 공사니까 시도해볼 수 있었어. 신조공사였으면 못했을 실험들 그 경험이 신조공사 수주할 때 도움됐어. 배 구조 이미 아니까 설계 빨랐어. 이제 시설 검증됐으니까 선주도 믿어줬고. 수리공사 무시했으면 그 배움 없었어. 신조 수주 못 받았을 거야. 작은 일이 큰 일로 가는 발판이었던 거지. 현대전자 초기 제품이 라디오였어. 직원들 텔레비전 만들고 싶어 했어. 라디오는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근데 라디오부터 했어. 그냥 그 라디오 만들면서 전자기술을 기초 배웠어. 물론 설계 부품, 조립 품질 검사 간단한 제품이니까 배우기 좋았어. 그 기술사에서 텔레비전 만들어서 라디오 기술 응용한 거야.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라디오 안 만들고 텔레비전 바로 했으면 실패했을 거야. 작은 성공 쌓는 게 전략이야. 계획적으로 작은 거부터 해배우고 경험하고 실력 키우고 그러면 큰 거 도전해. 현대 상선 첫 운항이 연안 항모였어. 국제 항모 하고 싶었지. 근데 경험 없으니까 연안부터 시작했어. 그럼 배로 가까운 항구들 운항 경험 쌓였어. 이제 날씨 대응, 항로 관리, 화물 처리, 가까운 거리니까 실수해도 빨리 회복됐어. 배울 기회 많았지. 2년 뒤
국제항무 시작했어. 연한 경험이 있으니까 자신 있었어. 문제 생겨도 대응 방법 알았어. 작은 항로가 큰 항로로 가는 준비였던 거야. 지금 작은 성공이 있어. 하지만 그게 시작이야. 기록해. 다음 단계 준비해. 작은 성공글 쌓이면 큰 성공과 작은 거라고 하면 안 돼. 그런 거 제대로 해야 배워. 대충 하면 배움 없어. 다음 단계 못 가. 첨대건설 작은 공사도 완벽하게 했어. 큰 공사처럼 신경 썼어. 이제 그 다음날 그래서 실력 늘었어. 작은 공사 대충 했으면 큰 공사 못 받았을 거야. 작은 성공이 자신감 만들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큰 거 도전해. 작은 성공 없으면 자신감도 없어. 큰 거 시도도 못해. 작은 거 무시하는 사람은 큰 거 못해. 작은 거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큰 거 이러 지금 작은 성공 축하해. 그게 미래의 큰 성공이야. 근데 건설이 철 준비할 때였어. 제철 마감이 들전 다른 회사들 서류다 냈어. 우리도 준비 끝났고. 근데 뭔가 부족해 보였어. 직원들 이제 쉬자고 했어. 충분하다고. 다른 회사들도 다 냈으니까. 근데 충분한 걸로는 안 돼. 남들보다 나아야 이겨. 덜 더 작업했어. 하면서 가듬고 도면 보완하고 견적 재검토하고 밤샜어. 마감 1시간 전에 제출했지. 결과 발표날 우리가 선정됐어. 심사위원이 말하더라고. 그래서 완성도가 다른 회사들보다 높았대. 마지막 덜 작업이 승부가는 거야. 남들 멈출 때 멈추면 남들이랑 똑같아. 야, 남들보다 앞서려면 남들 쉴 때 더 해야 해. 그 차이가 결과 만들어. 현대 자동차 신차 개발할 때 비슷했어. 테스트 기준 통과해서 팀 다들 끝났다고 했어. 출시해도 된다고.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 한 달 더 테스트했어. 세부적인 부분 개선하고 마무리 품질 올리고 직원들 왜 더하냐고 물었어. 이미 기준 통과했는데 기준 통과는 최소야. 경쟁사들도 다 통과해. 우리가 이기려면 기준 넘어야 해. 더 좋아야 해. 그래서 더 했어. 예, 성질평가 최고 받았어. 경쟁 차종보다 우수하다고. 마지막 한 달이 차이 만든 거야. 대부분 사람들 기준 맞추면 멈춰. 이렇게 그 다음날 목표 달성하면 쉬워. 근데 승자는 거기서 더 가. 조금 더 노력해. 그 조금이 큰 차이 만들어.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할 때 봤어. 이 검사 통과 기준이 있어. 대부분 조선소가 그 기준만 맞춰 통과하면 됐으니까 우리는 기준보다 높게 했어. 용접 품질 더 올리고 도장 더 꼼꼼하게 하고 약간 더 들었어. 비용도 더 들었지. 인도식 날 선주가 감탄했어. 기대 이상이라고. 다른 조선소배보다 품질 좋다고 그가 주문 들어왔어. 조금 더 한 게 신뢰 만든 거야. 경쟁에서 이기려면 남들보다 조금 더 해야 돼. 큰 만큼 하면 비교. 조금 덜 하면 저 이기려면 더 해야 돼. 현대백화점 명절 준비할 때 경험이야. 다른 백화점들 보름 전에 준비 끝내.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도 끝났어. 근데 한 번 더 점검했어. 상품 배치 다시 보고 재고 추가 확보하고 직원 교육 한 번 더 하고 명절 사흘 전까지 준비했어. 다른 백화점들 쉬는데 명절 매출 우리가 1등했어. 고객들이 우리 백화점 더 좋다고 했어. 상품 풍부하고 서비스 좋다고. 마지막 준비가 차이 만든 거지. 남들 멈추는 지점이 기회야. 거기서 더 가면 앞서는 거야. 힘들어서 멈출 때 조금만 더 버티면 이겨. 현대조선 수주 경쟁할 때도 그래. 기술제안서 제출해. 현주가 질문 보내와. 대부분 회사가 간단히 해. 질문하면 됐으니까 우리는 상세히 답했어. 질문 하나에 페이지씩 자료 만들어두면 추가하고 시뮬레이션 결과 넣고 다른 회사보다 10배 많은 자료 현주가 우리 선택했어. 성의가 느껴진대. 기술력 검증됐다고. 다른 회사들은 최소한만 했는데 우리는 최대한 했으니까 까지 가는 게 습관이어야 해. 한두 번이 아니야. 매번 그래야 돼. 그래야 실력 쌓여. 그 실력이 경쟁력 만들어. 현대전자 품질 검사할 때 원칙 있어. 기준 통과해도 한 번 더 확인해. 2중, 3중 점검. 다른 회사들은
한 번만 해. 시간 더 걸리지. 근데 불량률 낮아. 고객 만족도 높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반품률이 없게 최저야. 고객들이 우리 제품 미도 한번 사면 계속 사 것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신뢰 만든 거지. 운동선수가 연습 끝나도 더 뛰는 선수가 이겨. 시 없을 때도 훈련하는 선수. 남들 쉴 때 더 하니까 강해지는 거야. 사업도 똑같아. 남들 퇴근할 때 1시간 더 일하는 사람, 주말에 공부하는 사람. 조금씩 더 하는 게 쌓여서 큰 차이 만들어. 현대상선 안전관리가 철저해. 기준 맞춰도 한 번 더 점검해. 정전, 이중 확인, 항해중 수시점검, 다른 선사보다 꼼꼼해. 사고율이 낮아. 보험료 싸고 화주들 신뢰해.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 만드는 거야. 지금 뭔가 끝났다고 생각해. 정말 끝났어. 한 번 더 봐. 개선할 점 없어. 더 잘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해봐. 그 조금이 차이 만들어. 남들이랑 똑같으면 안 돼. 조금이라도 나아야 해. 끝났다고 멈추지 마. 한 걸음 더 가. 그게 승리야. 현대건설 공법 바꿀 때 얘기야. 새로운 기술 도입하기로 했어. 직원들 반대했어. 익숙한 방식이 편하다고. 왜 바꾸냐고. 새 방식 배우려면 교육받아야 해. 시간 들고 귀찮지. 실수도 많이 할 거야. 당연히 불편해. 근데 안 바꾸면 발전 없어. 강제로 교육 시작했어. 다들 불평했어. 어렵다고 힘들다고. 석 달 지나니까 적응했어. 6개월 뒤에 능숙해졌고 새 공법이 훨씬 효율적이었어. 공기 단축되고 비용 절감됐어. 직원들이 인정했어. 바꾸길 잘했다고. 처음 불편함 이겨서 가능했던 거야. 변화는 항상 불편해. 저녁에 다음날 익숙한 거 버리고 새로운 거 배워야 하니까. 근데 그 불편함 못 이기면 성장 못해. 현대자동차 생산라인 자동화할 때도 그랬어. 수작업하던 직원들 불안해했어. 기계가 일 빼앗는다고. 태우기 싫다고. 불편하지. 기계 다루는 법 배워야 하고 새로운 역할 찾아야 하고. 변하니까 당연히 불편한 거야. 교육 프로그램 만들었어. 기계 조작법 가르치고 새 업무 배정하고. 직원들 힘들어했지. 2년 걸렸어. 적응하는데. 근데 생산성 2배 올랐어. 품질도 좋아졌고 직원들 역할도 바뀌었어. 단순 작업에서 관리 업무로 전문적이 된 거죠. 처음 불편함 못 이겼으면 자동화 못했어. 경쟁력 떨어졌을 거야. 불편함 이기고 변화하니까 발전한 거야. 현대 중공업 설계 시스템 디지털화 할 때 기억나? 손으로 그림 그리던 설계사들 또 쓰기 싫어했어. 어렵다고. 나이 든 설계사일수록 반발 심했어. 수십 년 손으로 그렸는데 왜 바꾸냐고. 불편하니까. 싫은 거지. 젊은 직원들 먼저 교육했어. 빨리 배웠어. 효율 좋아지니까 나이 든 설계사들도 관심 가졌어. 어쩔 수 없이 배우기 시작했지. 1년 걸려서 다 익숙해지는데 내 설계 속도 3배 빨라졌어. 수정도 쉬워졌고 다들 인정해서 보길 잘했다고. 불편함 회피하면 현재 변화 못하면 뒤처져. 변화도 해야 돼. 그게 성장하는 방법이야. 현대백화점 디지털 결제 도입할 때도 비슷했어. 직원들 현금 카드 처리 익숙했어. 새 시스템 배우기 싫어했지. 교육 시작했어. 앱 사용법, QR 코드 캔. 처음엔 느렸어. 고객들 기다리게 하고 실수도 많았어. 불편했지. 한 달 지나니까 익숙해졌어. 오히려 빨라졌어. 결제 시간 절반으로 줄었어. 고객들도 편했고. 불편함 넘어서 편리함 얻은 거야. 변화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들어. 익숙함 버리고 새로운 거 배울 때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 많아. 불편하니까. 근데 그 불편함이 문이야. 통과해야 성장의 방 들어가. 문 앞에서 돌아서면 영원히 같은 자리야. 현대조선 용접 기술 업그레이드 할 때 경험했어. 새 용접 방식 도입해서 전 용접공들 배우기 싫어했어. 수십 년 한밤식인데 불편하지. 자세도 다르고 장비도 다르고. 처음엔 품질 오히려 떨어졌어. 익숙하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싶었을 거야. 용접공들. 근데 계속 등습했어. 반년 지나니까 품질 올라가기 시작했어. 1년 뒤엔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새 용접법이 강도 높고 속도 빨라. 생산성 올랐어. 불편함 이기고 배운 보람 있었지. 포기했으면 발전 없었어.
현대전자 연구원들 새 장비 도입했을 때도 최신 측정 장비였어. 용법 복잡했어. 기존 장비가 편하다고 했지. 근데 새 장비가 정밀도 높아. 1.5차 저거 연구 품질 올라가는 거야. 배워야 했어. 교육받고 매뉴얼 읽고 실수하면서 배웠어. 설 걸렸어. 익숙해지는데. 근데 연구 결과 훨씬 정확해졌어. 이게 불편함 못 이기고 안 배웠으면 연구 품질 그대로였을 거야. 불편함 이기니까. 수준 올라간 거지. 지금 뭔가 바꾸고 싶은데 불편해서 못하고 있어. 그 불편함이 문해야 통과해. 익숙함 버리고 새로운 거 배워. 처음엔 힘들어. 당연해. 근데 계속하면 익숙해져.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해져. 좋아져. 변화의 결과 얻는 거야. 불편함 티하면 성장 없어. 평생 같은 자리야. 불편함 이겨 변화해. 그게 앞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야. 현대건설 해외 공사 기회 왔을 때야. 중동 프로젝트 입찰 공고 났어. 부분 회사들 못 봐서 관심 없었으니까. 준비 안 된 회사들은 공고 자체를 몰랐지. 우리는 달랐어. 몇 년 전부터 중동시장 연구했어. 프로젝트 나올지 예상하고 기술 준비하고 공고 나오자마자 알았어. 바로 입찰 준비 들어갔어. 이미 조사 끝난 상태니까 빨랐어. 다른 회사들 뭔지 파악할 때 우리는 제안서 쓰고 있었어. 수줍 따냈어. 심사위원이 말했어. 우리 제안서가 시장 이해도 높았대. 당연하지. 미리 준비했으니까. 준비된 눈에 기회 보인 거야. 준비 안 된 사람은 기회와도 못 봐. 뭔지 몰라. 중요한지 몰라. 지나가도 몰라. 준비된 사람만 알아차. 현대자동차 전기차 시장 초기 얘기야. 전기차 나온다는 소문 들었어. 대부분 회사들 관심 없었어. 시장 작다고 수익 안 난다고. 우리는 준비 시작했어. 전기차 기술 연구하고 배터리 업체 접촉하고 10년 일찍 준비한 거야. 전기차 시장 커지기 시작했어. 다른 회사들 그때 준비 시작했어. 년 이미 출시 준비 끝난 상태. 시장 선점했지. 준비했으니까 기회 보인 거야. 남들보다 10년 빨리 봤어. 그 10년이 시장 지배력 만든 거지. 얘는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여. 근데 사실은 예고돼 있어. 준비된 사람만 예고 알아채 준비. 안 된 사람은 갑자기 온 것처럼 느껴. 현대중공업 해양 플랜트 수요 예측했을 때 기억나. 유가 오르면 해양 개발 늘어날 거라고 봤어. 5년 전에 해양 플랜트 기술 준비했어. 설계 능력 키우고 장비 확보하고 시장 없을 때 준비한 거야. 다들 미쳤다고 했어. 5년 뒤에 유가 올랐어. 해양 플랜트 주문 쏟아졌어. 잊어버리면 준비돼 있었어. 독점하다시피 수주했지. 남들 눈엔 갑자기 온 기회처럼 보였을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예상한 거였어. 준비했으니까 기회 보인 거지. 정비는 시야를 만들어. 공부하고 연구하고 관찰하면 보이기 시작해. 트렌드가 패턴 신호가 준비 안 하면 안 보여. 현대백화점 온라인 쇼핑 준비 일찍 했어. 아직 오프라인 강할 때 직원들 왜 하냐고 했어. 지금도 잘 되는데. 근데 그럼 뭐였어. 인터넷 사용자 늘고 온라인 쇼핑 증가하고 준비 시작했어. 시스템 구축하고 인력 교육하고 몇 년 뒤 온라인 시장 폭발했어. 준비된 우리는 빠르게 성장했어. 다른 백화점들 그때 허겁지겁 시작했지. 여기 자리 잡았어. 준비했으니까 기회 먼저 봤어. 남들보다 꼭 몇 년 앞서 움직였어. 그게 시장 점유율 차이 만든 거야. 준비는 투자야. 당장 수익 안 나. 시간 돈 들어가. 근데 나중에 기회 오면 그게 몇 배로 들어와. 현대조선 친환경 선박 규제 예상했을 때도 그래. 환경 규제 강화될 거라고 봤어. 10년 전에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친환경 기술 개발 시작했어. 연구비 900억 들었어. 당장 주문 없는데 왜 하냐고 했지. 근데 계속했어. 10년 뒤에 규제 나왔어. 친환경 선박만 주문받게 됐어. 우리만 기술이 있었어. 수지폭주했지. 준비 안. 보람이 있었어. 준비 안 한 조선소들 허둥댔어. 이게 기술을 개발하려니 시간 걸리고 주문 못 받고 우리는 독주했어. 시장 읽는 눈이 필요해. 어디로 갈지 뭐가 필요할지 공부해야 보여. 꼭 트렌드 분석하고 전문가 만나고. 현대전자 반도체 시장 진입도 준비의 결과야. 반도체가 미래라고 판단했어. 20년 전에.
시장 작을 때 저녁에 시작했어. 막대한 투자 들어가서 실패 반복했지. 근데 포기 안 했어. 준비 계속했어. 10년 뒤 반도체 수요 폭발했어. 저녁에 있었어. 시장 잡았어. 20년 전 준비가 지금 먹여 살리는 거야. 기회를 기다리지 마. 기회를 준비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험해. 그러면 기회 보여. 남들보다 먼저 현대 상선 친환경 연료 준비도 그래. 탄소 규제 올 거라고 예상했어. 친환경 연료 사용 연구했어. 몇 년 전부터 규제 시행됐어. 우리는 준비됐어. 선박 개조하고 연료 공급처 확보하고 다른 선사들 준비 안 됐을 때 우리는 운항했어. 운임 경쟁력 생겼어. 친환경 선박 선호하는 화주들 우리 선택했어. 준비가 경쟁 우위 만든 거지. 지금 뭔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 트렌드가 시장의 기술이. 그럼 준비해. 공부하고 투자하고. 당장 수익 안 나도 괜찮아. 준비 단계니까 기회 올 때까지 준비해. 그러면 기회 왔을 때 잡을 수 있어. 준비 안 하고 기다리는 건 도박이야. 운에 맡기는 거지. 준비하고 기다리는 건 전략이야. 확률 높이는 거야. 현대건설 신기술 교육 계속해. 대공법 나오면 배우고 당장 쓸 일 없어도 언젠가 필요할 거니까 준비하는 거지. 프로젝트 나왔을 때 우리만 할 수 있어. 기술 필요한 프로젝트 교육받은 직원들 있으니까 준비된 거야. 준비는 보험이야. 기회보험 준비해 놓으면 기회 왔을 때 놓치지 않아. 준비 없으면 피해 와도 손 못 대. 지금부터 준비해. 내일 기회 올 수도 있어. 1년 뒤 올 수도 있고 언제인지 몰라. 근데 준비하면 언제든 잡아. 준비가 시야를 만들어. 현대자동차 첫 독자 모델 실패했을 때야 판매 목표 못 채웠어. 품질 문제 많았고 언론에서 실패작이라고 했어. 직원들 좌절했어. 끝났다고 생각했지. 이제 어떡하냐고. 근데 끝이 아니었어. 시작이었어. 뭐가 문제인지 배우는 시작. 내가 불만 분석했어. 어떤 부분 문제인지 하나씩 파악했어. 엔진 소음 큰 거, 핸들링 불안정한 거, 마감 조잡한 거 쳤어. 2년 걸렸어. 개선하는데 다음 모델 나왔을 때 완전히 달랐어. 첫 모델 실패가 두 번째 모델 성공 만든 거야. 실패는 끝이 아니야. 배우는 과정이야. 뭐가 안 되는지 알려주는 선생님이지. 실패 없으면 배움도 없어. 현대건설 첫 해외 공사 짜놨어. 잘못 잡았고 현지 상황 몰랐고 손해 컸지. 실패였어. 직원들 다시는 해외 안 하자고 했어. 무섭다고. 근데 포기하면 진짜 끝이야. 해외 시장 영영 못 가는 거지. 그 원인 분석했어. 견적 왜 틀렸나? 법규 왜 몰랐나? 너무 관리 왜 실패했나? 하나씩 배웠어. 다음 해외 공사는 수익 났어. 실패해서 배웠으니까. 큰 실수 안 했어. 패가 다음 성공 만든 거야. 실패를 끝으로 보면 거기서 멈춰. 실패를 가점으로 보면 계속 가. 관점이 결과 받고. 근데 중공업 첫 대형 유조선 원조 실패했어. 품질 기준 못 맞췄어. 원조한테 혼났지. 재작업 들어갔고 비용 시간 엄청 들었어. 해머 잔여 컸어. 실패였어. 근데 거기서 배웠어. 품질 관리 시스템 문제 파악했고 시스템 전면 개편했어. 검사 기준 강화하고 공정관리 철저히 하고 다음 선박부터 품질 문제 없었어. 선주들 신뢰하기 시작했어. 실수했지만 바로잡았다고. 지금은 믿을만하다고. 실패가 신뢰 만드는 계기 된 거야. 실패는 방향 알려줘. 이쪽 길 아니니까 저쪽 가라고 막힌 길 알려주는 거지. 실패 없으면 헤매. 어느 길이 맞는지 몰라. 근데 백화점 새 사업 시도했다. 한 적 많아. 배달 서비스 시작했는데 안 됐어. 안 나고 고객 반응 안 좋고 6개월 만에 접었어. 실패지. 근데 배웠어. 고객들 원하는 게 뭔지. 배달 서비스 말고 다른 거였어. 다른 서비스. 개인 쇼핑 서비스 성공했어. 첫 실패가 고객 니즈 알려준 거야. 실패 없었으면 모르고 계속 헤맸을 거야. 실패 두려워하면 시도 못해. 시도 안 하면 성공도 없어.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야. 피할 수 없어. 현대조선 신기술 적용했다. 실패한 적 있어.
새 용접 기술 썼는데 문제 생겼어. 단도 부족했어. 다시 해야 했지. 비용 낭비됐어. 실패했어. 근데 왜 실패했는지 연구했어. 기술 적용 방법 문제였어. 기술 자체는 좋았어. 방법 수정해서 다시 시도했어. 성공했어. 지금은 표준 기술로서요. 첫 실패 없었으면 올바른 방법 못 찾았을 거야. 실패 기록해. 뭐가 문제였는지, 왜 안 됐는지. 기록 남기는 다시 안 해? 같은 실패가 자산되는 거지. 현대전자 신제품 출시했다. 시장 반응 냉담하고 재고 쌓이고 보내봤지. 근데 매번 배웠어. 고객들 원하는 게 뭔지, 시장 트렌드가 어떤지 다음 제품 개발할 때 반영했어. 몇 번 실패, 히트 제품 나왔어. 실패해서 배운 게 성공 만든 거야. 실패 없었으면 히트도 없었어. 성공한 사람들 보면 실패 많아. 안 보일 뿐이지. 성공 뒤에 수많은 실패 숨어 있어. 그 실패들이 성공 만든 거야. 현대상선 새 항로 개설했다. 실패한 적 있어. 년 물동량 적어서 접자 놨어. 6개월 만에 폐쇄했지. 실패였어. 근데 시장조사 다시 했어. 어떤 항로 수요 있는지 경험으로 눈 높아졌어. 제대로 된 항로 찾았어. 새 항로 성공했어. 흡자 났어. 첫 실패가 두 번째 성공 만든 거야. 실패 안 했으면 계속 헤맸을 거야. 실패는 데이터야. 안 되는 방법 알려주는 데이터 모이면 되는 방법 보여. 실패 많을수록 성공 가까워져. 현대건설 신공법 시도 실패, 현대자동차 신기술 적용 실패 다 있었어. 근데 포기 안 했어. 그리고 수정하고 다시 했어. 그렇게 쌓인 게 실력이야. 실패 경험 많은 사람이 실력 많은 사람이야. 실패 없는 사람은 시도하는 사람이야. 지금 실패했어? 괜찮아. 끝. 아니야. 과정이야. 뭘 배웠어? 다음엔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중요해. 실패를 들어보지 마. 과정으로 봐. 배움으로 봐. 그러면 실패가 자산이 돼.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돼. 실패 두려워하지 마. 실패가 방향 알려줄 거야. 현대건설 초기에 경쟁사 보면서 조급했어. 저 회사는 빌딩 짓고 우리는 주택만 짓고, 저 회사는 크고 우리는 작고, 비교하니까 초조했어. 야, 빨리 커야 한다고 생각했어. 무리해서 큰 프로젝트 따려고 했지. 준비 안 됐는데 실패할 뻔했어. 능력 넘는 일을 하려다가 정신 차렸어. 남 보지 말고 우리 보자. 우리 수준에 맞는 일을 하자. 작은 프로젝트 성실하게 했어. 실력 쌓고 경험 쌓고 단계별로 올라갔어. 남 따라가려 하지 않고 우리 길을 탔더니 결국 따라잡았어. 이거는 조급함 만들어. 조급하면 실수해. 자기 길 가야 해. 남이 뭐 하든 상관없어. 내가 뭐 할지가 중요해. 현대자동차 초기에 외국 차 보면서 위축됐어. 차이 크고 품질 차이 크고 우리는 한참 못 미치고 비교하니까 자신감 떨어졌어. 할 수 있을까 의심했지. 근데 비교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길이야.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 했어. 조금씩 개선하고 조금씩 발전하고 남 보지 않고 어제 우리 봤어. 어제보다 나아졌나? 지난달보다 좋아졌나? 이렇게 자기랑 비교했어. 10년 지나니까 외국차 따라잡았어. 비교 대상은 남이 아니야. 어제의 나야. 어제보다 나아지면 돼. 남보다 나을 필요 없어. 나보다 나으면 돼. 현대중공업 초기에 일본 조선소 보면서 절망했어. 규모 크고 기술 좋고 우리랑 비교가 안 됐어. 비교하니까 의욕 떨어졌어. 저걸 어떻게 따라잡나. 불가능해 보였지. 근데 비교 그만뒀어. 그들은 그들이야. 우리 할 일 했어. 지금 배부터 제대로 만들었어. 저 칸첩 실력 쌓았어. 남 신경 안 쓰고 우리 일 집중했어. 20년 뒤 세계 1등 됐어. 자, 비교 안 하고 묵묵히 갔더니 앞서게 된 거야. 비교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야. 비교는 열등감 만들어. 열등감은 자신감 없애. 자신감 없으면 제대로 못해. 비교 그만둬야 제대로 할 수 있어. 현대백화점 시작할 때 기존 백화점들을 보면서 주눅 들었어. 역사 깊고 브랜드 강하고 우리는 신생이고 비교하니까 겁나서 어떻게 경쟁하나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비교 그만뒀어. 그들 따라하지 말자. 우리만의 걸 하자. 차별화 전략 갔어. 그들과 다른 서비스, 다른 상품 구성, 우리 색깔을 만들어서 비교 안 하니까 창의적 됐어. 만약에
좋아했어. 기존 백화점과 다르다고, 신선하다고, 비교 안 하고 우리 길 가니까 성공한 거야. 사람마다 상황 달라, 발전 다르고, 자원 다르고, 환경 다르고, 이제 비교 자체가 의미 없어. 조건이 다른데 그게 비교해. 현대조선 다른 조선소랑 비교 안 해. 그들 기술, 그들 보고 우리 기술, 우리가야 우리 강점 살리고 점 보완하고 남 따라하면 이류야. 영원히 뒤처져. 남 신경 안 쓰고 우리 길 가면 인류대 독창성 나누니까 시장도 다르게 봐. 남이 성공한 시장 가지 말고 남이 안 간 시장 가 하지 말고 차별화해. 현대전자도 외국 기업 따라하지 않았어. 그들 제품 분석은 했지. 근데 똑같이 안 만들었어. 우리 방식으로 만들었어. 다음날 기술 개발하고 우리 디자인 만들고 비교 안 하니까 창의적 나와서 시장에서 차별화됐고 비교하면 따라하게 돼. 따라하면 늘 한 발 늦어. 도 못 잡아. 비교 그만두면 앞서갈 수 있어. 현대상선 다른 선사 보지 않아. 운임 전략 그들 거고 우리는 우리 전략 가져가. 그러면 가격 경쟁만 해. 손해야. 차별화된 서비스로 가. 정시 운항률 높이고 화물 관리 철저히 하고 우리만의 강점 만들어. 여기 그 다음날 가주들이 선택해. 가격 싸서가 아니라 서비스 좋아서 비교 안 하고 차별화하니까 경쟁력 생기는 거야. 지금 남 보고 있어. 부러워하거나 조급해하거나 그만둬. 남은 남이야. 자기 길을 가야 해. 어제 나 확인해. 전할 점 찾아. 자기랑 경쟁해. 그게 진짜 경쟁이야. 남과 비교는 독이야. 자신감 없애고 창의성 죽여. 비교 그만두면 자유로워져. 이 길을 보여요. 그 길로 가면 성공해. 현대건설 부동산 사업 시작할 때였어. 다들 위치만 봤어. 좋은 땅 찾으려고 역세권이 학군이 좋은 곳이. 근데 위치만으로는 부족해. 구조를 봐야 해. 인구이동, 방향, 개발계획, 통, 인프라, 확장. 여기 이거야 해. 한 지역 봤어. 지금은 외곽이야. 땅값 싸. 근데 10년 후 개발계획이 있었어. 지하철 들어오고 신도시 들어서고 땅 샀어. 다들 미쳤다고 했어. 왜 저런 곳 사냐고. 근데 구조 읽었어. 10년 후 치상승 보였어. 10년 뒤 땅값 10배 됐어. 개발계획 시전됐으니까 구조 읽어서 본 거야. 운 아니야. 분석이야. 현대자동차 시장 진입할 때도 구조 읽었어. 자동차 수요 늘어날 거라고 봤어. 경제 성장하면 자동차 보급률이 올라가니까 단순히 차 만들면 팔린다가 아니야. 어떤 차가 필요한지 봤어. 소득 수준 올라가면 중형차 수요 늘어나. 구조적으로 중형차 집중 개발했어. 맞았어. 시장 구조 읽은 대로 됐어. 중형차 수요 우리 차 잘 팔렸어. 저는 흐름이야. 물 흐르는 방향 거기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돼. 거스르면 힘들어. 구조 읽어야 해. 현대중공업 조선시장 진입도 구조 분석 결과야. 세계 무역 늘어나면 선박 수요 늘어나. 구조적 필연이지. 어떤 선박 필요한지 봐서 유조선인가 컨테이너선인가 벌크선인가 무역 구조 분석했어. 여기 이렇게 그 다음날 원유 수송 늘어날 것 같았어. 유조선 집중했어. 맞았어. 석유 수요 폭발하면서 유조선 주문 쏟아졌어. 구조 읽어서 미리 준비한 거야. 돈은 구조가 만들어. 개인 노력도 중요해. 근데 구조 못 이루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야. 구조 이루면 노력이 배가 돼. 백화점 선정할 때 구조 봐. 단순히 유동인구만 보지 않아. 그 지역 소득 구조, 연령 보조, 소비 패턴. 고소득층 많은 지역이면 명품 강화해. 그러면 층 많으면 패션 강화하고 구조 맞춰서 상품 구성에 탈퇴 구조에 맞췄으니까 고객들 원하는 거 있으니까 구조 무시하고 하면 안 맞아. 그만 쌓여. 부동산도 구조야. 값 오르내리는 거 운 아니야. 금리정책, 공급량, 수요 변화. 구조적 요인이 결정해. 근데 상산 무역할 때 환율 구조 읽었어. 경제 상황 보면 환율 방향 예측돼. 완벽하진 않아도 대략 보여. 환율 오를 것 같으면 달러 매입 늘리고 내릴 것 같으면 줄이고. 읽어서 대응하는 거야. 그 입났어. 환차익으로 좋아서가 아니야. 구조 분석해서 예측한 거야. 틀릴 때도 있지. 근데 맞는 확률 높아. 구조야. 기업 가치 구조, 산업 구조, 경제 구조 읽을 수 있어. 공부하면 현대전자, 반도체 투자 결정도 구조 분석이야.
전자 제품 늘어나면 반도체 수요 늘어나 구조적 성장이지. 어떻게 성장할지 분석해서 투자 시점 잡았어. 구조 맞춰서 투자하니까 성공했어. 구조 못 읽으면 운에 맡겨. 도박이야. 구조 읽으면 확률 높여. 자야. 차이가 거기 있어. 현대조선 해양 플랜트 진입도 구조 읽은 거야. 에너지 수요 늘고 국상자원 고갈되면 해양개발 늘어나 구조적으로 10년 후 시장 예측했어. 맞았어. 해양 플랜트 수주 폭발했어. 우리 준비되어 있었고 구조 읽어서 미리 대비한 거지. 저 읽는 법 배워야 해. 뉴스 많이 봐. 경제 지표 공부해. 산업 리포트 읽어. 전문가 의견 들어.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연결해서 봐. 이게 저거랑 어떻게 연결되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 현대상선 해운시장 구조 계속 분석해. 세계 경제 성장률, 모용량 변화, 선봉량 추이다 연결돼 있어. 구조 읽으면 시황 예측돼. 호황 올지 불황 올지 그에 맞춰 선박 투자하고 용선 계약하고 수익 관리 잘 돼. 구조 모르고 하면 손해봐. 잘못된 시점에 투자하고 번역할 구조 알면 타이밍 잡아. 지금 하는 사업 구조 분석해봐. 어떤 요인이 영향 미치나 시장 어디로 가나. 구조 보이면 전략 나와. 구조 무시하고 노력만 하면 헛수고야. 구조 거스르면 아무리 해도 안 돼. 구조 따라가야 돼. 현대건설 해외 진출도 구조 분석 결과야. 그리고 경제 성장하면 인프라 투자 늘어나 구조적 수요지.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 성장할지 분석했어. 쳐서 진출했어. 타이밍 맞으니까 구조 잘 됐어. 저는 거짓말 안 해. 숫자로 나오니까 서로 확인되니까. 감이 아니야. 분석이야. 큰 돈 번 사람들 봐. 운 좋아서가 아니야. 읽었어. 부동산 재벌 주식 부자 사업가 다 구조 읽은 사람들이야. 구조 있는 눈 키워. 공부하고 분석하고 시간 걸려. 근데 한 번 익히면 평생 써먹어. 구조가 돈 만들어. 현대건설 전통 공법만 쓸 때 한계 왔어. 더 이상 경쟁력 없었어. 익숙해서 계속했지. 바꾸기 두려웠고. 근데 익숙함이 함정이야. 편하니까 계속해. 근데 시장은 변하는데 우리만 안 변하면 쳐져. 새 공법 도입 결정했어. 직원들 반발했어. 기존 방식이 익숙하다고 왜 바꾸냐고. 근데 버려야 했어. 익숙함을 배우고 적응하느라 힘들었어. 6개월 혼란스러웠지. 근데 넘어서니까 새로운 게 보였어. 더 효율적인 방법. 빠른 공정 경쟁력 올라갔어. 익숙함 버리고 새로운 거 받아들이니까 안 버렸으면 계속 뒤쳐졌을 거야. 현대자동차 디자인 바꿀 때도 그랬어. 자, 오래된 디자인 철학이 있었어. 10년 넘게 썼어. 익숙했지. 근데 시장 트렌드 변했어. 소비자 취향 달라졌어. 익숙한 디자인. 고집하면 안 팔려. 바꿨어. 디자인팀 새로 구성하고 기존 방식 버리고 익숙함 내려놓고 새로 시작했어. 신차 디자인 나왔을 때 반응 좋았어. 신선하다고 세련됐다고. 익숙함 버리니까 새로운 가능성 열린 거야. 익숙함은 안전해 보여? 실패 안 할 것 같아. 근데 성장도 없어. 좋은 것도 없어. 그냥 유지만 돼. 근데 중공업 작업 방식 바꿀 때 저항 컸어. 수십 년에 한 방식이야. 다들 익숙해. 바꾸기 싫어했지. 이상 개선 안 돼. 익숙한 방식으로는 변화 필요했어. 자동화 시스템 도입했어. 작업 방식 완전히 바뀌었어. 직원들 적응하느라 고생했어. 1년 걸렸지. 근데 생산성 2배 올랐어. 품질도 좋아졌고 익숙함 버리고 변화 받아들이니까 가능했던 거야. 익숙함에 머물면 시장이 버려. 시장은 계속 변하니까 변화 못 따라가면 도태돼. 현대백화점 영업 방식도 바꿨어. 프라임만 하던 방식이 익숙했지. 근데 온라인 시대 왔어. 한 방식 고집했으면 망했을 거야. 온라인 시작했어. 직원들 배우느라 힘들었어.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업무. 지금은 온라인 매출이 전체의 30%야. 네. 익숙함 버리고 변화하니까 생존한 거야. 익숙함은 과거야. 새로움은 미래야. 과거에 머물면 미래 써. 미래로 가려면 과거 버려야 해. 현대조선 설계 방식 디지털로 바꿀 때 기억나. 너로 그림 그리던 방식 50년 해온 방식이야. 익숙했지.
나이든 설계사들 반대 심했어. 이렇게 해왔는데 왜 바꾸냐고. 잔약한 게 좋다고. 근데 안 바꾸면 경쟁한데 다른 조선소 다 디지털이야. 우리만 손으로 하면 느려. 강제로 바꿨어. 교육시키고 시스템 도입하고 2년 걸렸어. 완전히 전환하는데 설계 속도 3배 빨라졌어. 수정도 쉬워졌고 익숙한 버린 보람 있었어. 안 버렸으면 도태됐을 거야. 현대전자 개발 방식도 계속 바꿔. 익숙한 방식 고집하면 혁신 못해. 새로운 방법론 도입하고 새로운 도구 써. 직원들 적응 기간 필요해. 불편해하지. 근데 넘어서면 더 좋아. 개발 속도 빨라지고 품질 올라가. 익숙함 버리는 게 습관이어야 해. 한 번이 아니야. 계속 버려야 해. 시장 계속 변하니까. 현대상선 운영 방식도 계속 업데이트해. 익숙한 방식만 하면 효율 떨어져. 시스템 도입하고 새 기술 적용하고 처음엔 불편해. 당연해. 근데 익숙해지면 더 나아. 절감되고 운항 효율 올라가. 익숙함 버리는 게 무서워. 실패할까봐. 근데 더 무서운 건 안 버리는 거야. 그럼 확실히 뒤쳐져. 지금 익숙한 거 있어. 일하는 방식, 뭐 생각하는 방식, 그게 발목 잡고 있어. 버려봐. 새로운 거 시도해. 불편해도 참아. 적응하면 더 나아져. 익숙함 버려야 가능성 열려. 변화가 미래야. 현대건설 입찰 떨어졌을 때 기억나. 준비 많이 했어. 있었는데 탈락했어. 화나지. 억울했고 감정 폭발할 뻔했어. 심사위원들 욕하고 싶었어. 근데 참았어. 감정 내면 판단 흐려져. 다음 기회 망쳐. 명확하게 분석했어. 왜 떨어졌나? 뭐가 부족했나? 감정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봤어. 문제점 찾았어. 가격 경쟁력 약했어. 기술 제한 부족했어. 전에서 다음 입찰 준비했어. 감정 관리했으니까 배울 수 있었어. 감정 하다가는 길 잃어. 화나는 잘못된 결정하고 뻗어 방심해. 감정관리해야 제대로 판단해. 현대름차 판매 부진할 때도 그랬어. 결정 안 나오니까 직원들 불안했어. 패닉 상태였지. 불안은 감정이야. 감정 따라가면 잘못 움직여. 급하게 가격 내리고 무리한 프로모션하고 소운에만 커져. 침착하게 분석했어. 왜 안 팔리나? 제품 문제인가? 마케팅 문제인가? 감정 배제하고 데이터 봤어. 문제 찾아서 개선했어. 차분하게. 몇 달 걸렸지만 회복했어. 감정 관리했으니까 올바른 판단한 거야. 시장은 감정 없어. 냉정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시장에 이겨. 명확하게 대응해야 시장이 이겨. 현대중공업 상가 합상할 때 배웠어. 전주가 가격 깎으려고 압박해. 화낼 수도 있어. 기분 나쁘지. 저녁에 이렇게 다음날. 근데 감정 내면 협상 망쳐. 화내면 관계 깨지고 양보하면 손해봐. 감정 떼고 숫자만 봐야 해. 냉정하게 계산했어. 가격 얼마인지 어디까지 양보 가능한지 감정 아니라 숫자라 판단했어.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했어. 관계 유지하면서 손해 안 보고. 감정 관리했으니까 가능했어. 감정은 적이야. 판단할 때 감정 들어가면 판단 틀려. 감정해야 정확해. 근데 백화점 재고 처리할 때도 감정 배제해야 해. 안 팔리는 상품 보면 아까워. 비싸게 샀으니까 아까운 마음은 감정이야. 그 감정 따라가면 재고 계속 쌓여. 안 팔리는 건 빨리 정리해야 해. 손해보더라도 할인해서 빨리 팔아. 냉정하게 결정해. 그 감정 빼고. 그래야 자금 회전돼. 감정관리 못하면 의사결정 느려져. 망설이고 후회하고 빠른 결정 못해. 현대조선 프로젝트 중단 결정할 때도 감정 싸움이어서 투자만 해서 포기하기 아까워. 근데 아까운 건 감정이야. 냉정하게 보면 계속해도 손해야. 중단하는 게 손실 줄이는 거야. 뭐 어렵지만 결정했어. 감정 버리고 숫자만 보고 손실 줄일 수 있었어. 감정 따랐으면 큰 손해봤을 거야. 투자 결정도 감정 빼야 해. 좋아 보인다는 느낌, 불안하다는 느낌, 다 감정이야. 현대전자 신제품 투자 결정할 때 감정 배제해. 설레는 마음이 있지. 혁신적인 제품이니까. 근데 설레면 감정이야. 숫자 봐야 해. 시장 규모, 수익성 리스크 냉정하게 분석해. 분석 결과로 결정해. 감정 아니라. 그래야 실패 줄여. 감정 투자는 도박이야. 현대상선, 혼밥 투자도
방 좀 빼. 배 멋있어. 갖고 싶어. 감정이지. 숫자 봐. 영선료 얼마인지, 운항 비용 얼마인지, 수익 나올지 냉정하게 계산해. 계산 맞으면 투자하고 안 맞으면 안 해. 감정 따르면 손해봐. 감정관리 연습해. 화날 때 참고, 기쁠 때 방심 안 하고, 불안할 때 침착하고, 심호흡해. 하루 미뤄. 감정 가라앉혀. 다음 판단해. 냉정한 상태에서 감정 관리하는 사람이 사업 잘해. 올바른 판단하니까 시장이 지니까 감정이 판단 흐리지 않게 해. 그게 성공 비결이야. 현대건설 지방소도시 프로젝트 나왔을 때야 대형 건설사들 관심 없었어. 규모 작고 수익 적다고 서울 프로젝트만 노렸지. 우리는 갔어. 외면받는 시장이니까 경쟁 없었어. 이탈 경쟁률 낮았고 수주 쉽게 따냈어. 이런 프로젝트이지만 실적 쌓였어. 그 지역 인맥 생겼고 다음 프로젝트도 우리한테 왔어. 계속 일감이 이어졌지. 10년 후 그 지역 개발됐어. 대형 프로젝트 나왔어. 우리가 선정됐어. 올해 그 지역에서 일했으니까 신뢰 쌓였으니까 남들 안 간 곳 하니까 기회에 독점한 거야. 외면받는 곳이 오히려 기회였어. 현대자동차 해외시장 진출도 그랬어. 선진국은 경쟁 치열해서 다들 가려고 했지. 우리는 개도국 갔어. 남들 외면하는 시장에서 구매력 낮다고 시장 작다고. 근데 경쟁자 없었어. 이제 시장 맞춤형 차 만들었어. 가격 낮추고 내구성 높이고 잘 팔렸어. 시장 선점했지. 10년 후 그 나라들 경제 성장했어. 자동차 시장 커졌고 우리는 이미 자리 잡았어. 브랜드 인지도 높았어. 남들 안 간 시장 가니까 먼저 자리 잡은 거야. 외면받던 곳이 나중에 큰 시장 됐어. 현대중본 특수선 시장도 마찬가지야. 대형 조선소들 일반 상선만 만들었어. 특수선은 보고 까다롭다고.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는 특수선에서 외면받는 시장이니까 경쟁 없었어. 기술 개발하고 노하우 쌓고 특수선 수요 늘어났어. 해양 탐사선, 연구선, 특수목적선 우리만 만들 수 있었어. 독점이었지. 수익률 높았어. 경쟁 없으니까 외면받던 시장이 블루오션이 된 거야. 사람들은 인기 있는 곳만 가. 다들 가니까 경쟁 치열해. 수익 낮아지고 외면받는 곳은 비어있어. 현대백화점 중소도시 진출할 때도 그랬어. 대형 백화점들 서울대 도시만 있었어. 중소도시는 시장 작다고. 우리는 중소도시 갔어. 경쟁 없었어. 지역 유일 백화점 됐지. 고객도 선택지 없으니까 우리한테 왔어. 수익 괜찮았어. 점이니까 브랜드 충성도 높았고 외면받던 시장이 안정적 수익 줬어. 영 백화점들 나중에 진입하려 했어. 우리 이미 자리 잡았으니까 실패했지. 먼저 간 사람이 이긴 거야. 외면받는 곳엔 이유 있어. 힘들거나 복잡하거나 당장 수익 안 나거나. 근데 그게 진입장벽이야. 현대조선 친환경 선박 시작했을 때도 수요 없었어. 저들 관심 없었어. 비용 더 들어가니까 그건 조선소들 안 했어. 시장 없는데 왜 하냐고. 우리만 기술 개발했어. 외면받는 분야였지. 10년 후 환경규제 나왔어. 환경 선박 필수가 돼서 우리만 준비되어 있었어. 등문 폭주했지. 외면받을 때 준비하니까 기회 왔을 때 독점한 거야. 남들 안 할 때 하는 게 전략이야. 현대전자 틈새 시장 공략도 같은 원리야. 대기업들 대중시장만 노려. 틈새는 작다고 외면해. 우리는 틈새 공략했어. 전문가용, 산업용, 특수목적용 현장 없었어. 기술 특화했지. 수익률 높았어. 소량 생산이지만 단가 높아. 외면받던 시장이 고수익 시장이었어. 대기업들 진입 안 해. 시장 작으니까. 우리는 독점 유지해. 외면받는 시장이 오히려 좋은 거야. 현대상선 비인기 항로도 기회였어. 대형 선사들 주요 항로만 다녔어. 운임량 많으니까 우리는 비인기 항로 다녔어. 경쟁 없었어. 운임 높게 받을 수 있었지. 화주들 선택지 없으니까 안정적이었어. 대형 선사들 과당 경쟁할 때 우리는 안정적 수익했어. 외면받는 항로가 블루오션이었어. 지금 남들 다 가는 곳 가려고 해.
경쟁 치열에 힘들어 외면받는 것 봐. 왜 외면받나 분석해. 진짜 한다는 것인지 단지 힘든 것인지. 힘든 거면 기회야. 힘들어서 남들 안 가니까. 현대건설 해외오지공사도 남들 안 갔어. 힘들고 위험하다고 우리는 갔어. 수익 좋았어. 정쟁 없으니까 노하우 쌓였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법. 그게 경쟁력 됐어. 나중에 비슷한 프로젝트 나올 때 우리만 할 수 있었어. 그냥 받는 곳 가려면 용기 필요해. 불확실하니까. 근데 그 용기가 기회 만들어. 남들 가는 길 편해 보여. 근데 경쟁 치열해. 그냥 받는 길 힘들어 보여. 근데 기회 많아. 편한 경쟁 vs 힘든 독점. 현대건설 기술 개발하던 초기 얘기야. 얘를 조금씩 연구했어. 하루 두어 시간씩 큰 성과 없었어. 당장은 직원들 의미 있냐고 물었어. 이렇게 조금씩 해서 뭐가 되냐고. 포기하자는 사람도 있었지. 근데 계속했어. 매일 조금씩. 1년 지나니까 자료 쌓였어. 2년 지나니까 노하우 생겼어. 3년 뒤엔 기술 완성됐어. 매일 2시간이 1000시간 넘게 쌓인 거야. 포기했으면 아무것도 없었어. 노력은 쌓이는 거야. 포기는 순식간이야. 한 번 포기하면 지금까지 한 것도 의미 없어져. 쌓인 게 사라지는 거지. 자동차 엔진 개발할 때도 매일 테스트했어. 실패 반복이었어. 10번 넘게 실패했어. 포기하고 싶었지. 근데 매번 배웠어. 왜 안 되는지. 여기 전능아 뭘 고쳐야 하는지. 100번 실패가 100번 배움이었어. 101번째 성공했어. 1번 실패가 쌓였어. 성공 만든 거야. 포기했으면 그냥 실패로 끝났어. 노력은 복리야. 쌓이면 쌓일수록 가속도 붙어. 처음엔 느려. 근데 계속하면 빨라져. 현대중공업 용접 기술도 매일 연습했어. 조금씩 나아졌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근데 1년 뒤 보니까 확실히 달라졌어. 매일의 작은 발전이 쌓여서 큰 실력 된 거야. 하루 포기했으면 거기까지였어. 계속했으니까 쌓인 거지. 포기는 쉬워. 힘들 때 그만두면 돼. 근데 그 순간 지금까지 쌓인 것도 의미 없어져. 현대백화점 고객 서비스 교육도 매일 했어. 큰 변화 없어 보여서 직원들 참아야지. 근데 1년 뒤 고객 만족도 올랐어. 매일 10분이 쌓여서 서비스 수준 올린 거야. 포기했으면 안 올랐어. 작은 노력 무시하는 사람 많아. 당장 결과 안 나오니까. 근데 쌓이는 걸 못 봐. 시간 지나면 차이나. 근데 조선 품질 관리도 매일 점검했어. 사소한 것까지 찾았지. 계속했어. 1년 후 불량률 반으로 줄었어. 매일 점검이 쌓여서 품질 올린 거야. 하루라도 빼먹었으면 노력은 쌓이는데 시간 걸려 당장 안 보여. 근데 계속하면 어느 순간 보여. 현대전자 연구도 매일 했어. 논문 한 편씩 읽고 실험 조금씩 하고 1년에 300편 읽었어. 실험 수백 번 했고 그게 쌓여서 신기술 나왔어. 하루 이틀로 안 돼. 매일 조금씩 쌓아야 해. 포기는 누적 안 돼. 포기하면 리셋이야. 시작해야 해. 노력은 누적돼. 멈추지 않는 한. 현대 상선 안전관리도 매일 교육했어. 반복이었어. 지겨웠지. 근데 계속했어. 2년 후 사고유롭게 체조됐어. 매일 교육이 쌓여서 안전문화 만든 거야. 중간에 포기했으면 안 됐어. 운동선수 봐. 매일 훈련해. 하루 빼먹으면 실력 떨어져. 꾸준히 해야 사회 화합도 똑같아. 매일 조금씩 노력해. 당장 결과 안 나와도 서이면 보여. 현대건설 신입교육할 때 말해줘. 이렇게 그 다음날 매일 배워라. 조금씩이라도 1년 뒤 네가 놀랄 거라고. 1년 뒤 진짜 달라져 있어. 매일 배운 게 쌓여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그대로야. 포기 유호가 힘들 때, 결과 안 보일 때. 근데 참아 조금만 더 쌓이고 있어. 안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보여. 쌓인 게 그때 알아. 포기 안 하게 잘했다고. 노력은 배신 안 해. 쌓이니까. 현대건설 대형 프로젝트 받았을 때 막막했어. 이렇게 그 다음날 너무 컸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랐지. 직원들 겁먹었어. 통째로 보니까 무서운 거야. 쪼갰어. 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단계별로 나눴지. 단계를 또 쪼갰어. 기초공사를 구간별로, 골조공사를
층별로 작은 단위로 나눴어. 하나씩 하니까 할만했어. 작은 단위는 해결 가능해 보였어. 그건 차근 진행됐지. 프로젝트 완성됐어. 큰 문제 하나가 아니라 작은 문제 100개 푼 거야. 쪼개니까 가능했어. 현대자동차 신차 개발할 때도 쪼갰어. 차 전체 만드는 건 복잡해. 1000개 부품이야. 시스템별로 나눴어. 엔진, 변속기, 배시, 전기, 각 시스템을 담당팀 만들고 각 팀이 자기 시스템 집중했어. 그건 다니니까 관리 가능했어. 하나씩 완성됐지? 다 모아서 차 됐어. 큰 문제 쪽에서 작은 문제들로 만든 거야. 그래야 해결돼. 문제가 크면 압도당해. 어디서부터 손댈지 몰라. 쪽에 작은 단위로. 그럼 보여. 현대중공업 대형 선박 건조도 마찬가지야. 배 전체 보면 엄청나. 수만 톤짜리야. 어떻게 만들지? 블록으로 쪼갰어. 배를 수십 개 블록으로 나눠. 블록 독립적으로 제작하고 블록 안에서 또 쪼개서 별로 시스템별로 작은 단위로 일했어. 냐하게 블록 조립했어. 배 완성됐지. 큰 배 하나가 아니라 작은 블록 수십 개 만든 거야. 쪼개는 게 전략이야. 큰 문제는 못 풀어. 작은 문제로 만들면 풀려. 현대백화점 매출 목표 달성도 쪼개서 해. 연간 목표 크니까 막막해. 자, 월별로 나눠, 별로, 일별로. 일 목표는 작아. 달성 가능해 보여. 하루하루 달성하니까 두 목표 달성돼. 모여월되고, 월이 모여. 연 목표 달성돼. 큰 목표 보면 겁나 작게 쪼개면 할만해. 심리적으로 차이 커. 현대조선 납기 관리도 쪼개. 이제 그냥 공기를 한꺼번에 관리 못해. 분기별로 쪼개, 월별로, 주별로, 주 단위 목표 관리해. 이번 주 못 끝낼지 뭐 보니까 집중 가능해. 달성 확인하고 2년 후 배 완성돼. 주 목표 100개 달성한 결과야. 쪼개서 관리하니까 가능했어.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문제 해결도 쪼개. 불량률 낮추기 한꺼번에 못해. 공정별로 분석해. 어느 공정 문제인지 공정 하나 잡아서 해결해. 다음 공정 또 다음 하나씩 해결하니까 전체 불량률 낮아져. 현대전자 개발 일정도 쪼개. 1년 개발 기간을 마일스톤으로 나눠 단계별 목표 세우고 첫 단계 완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작은 단계 달성이 성취 감소. 동기 유지돼. 1년 후 제품 나와. 작은 단계들 쌓인 결과야. 통째로 보면 못했을 거야. 현대 상선 노선 확대도 쪽에서 해. 한꺼번에 여러 노선 못 열어. 하나씩 열어. 첫 노선 안정화 수익 나오면 두 번째 노선. 이건 작은 단위로 시장하니까 리스크 관리돼. 10년에 100개 노선 됐어. 한 번에 100개 하려 했으면 망했을 거야. 하나씩 했으니까 가능했어. 큰 꿈 좋아. 근데 실행은 쪼개야 작은 단위로 1년 목표를 월 목표로 월을 주로 일로. 오늘 뭐 알지만 집중해. 오늘 목표 달성해. 내일 또 오늘 목표 달성해. 쌓이면 큰 목표 달성돼. 문제 커 보여. 당연해. 이게 봐. 10개로 100개로 작은 문제들 보여. 하나씩 풀어. 다 풀면 큰 문제 해결돼. 쪼개는 게 답이야. 현대건설 초기에 빨리 크려고 했어. 무리하게 프로젝트 많이 받았어. 동시에 여러 현장 돌렸지. 성장 속도. 근데 품질 문제 생겼어. 일이 안 됐어. 현장마다 문제 터지고 빠르게 가다가 넘어질 뻔했어. 품질 좋은 회사 되려고 했잖아. 속도 늦췄어. 프로젝트 줄이고 집중했어. 품질 관리 철저히 하고 느렸지만 방향은 맞았어. 몇 년 뒤 신뢰 쌓였어. 품질 좋다는 소문났어. 일간 늘어났고 느리게 갔는데 결국 더 멀리 간 거야. 또 빠르면 좋아 보여. 근데 방향 틀리면 헛수고야. 엉뚱한 곳 빨리 가는 거지. 느려도 방향 맞으면 목적지다. 현대자동차 시장 진출할 때도 배웠어. 빨리 점유율 높이려고 했어. 가격 낮추고 물량 늘리고 빠르게 팔렸어. 근데 브랜드 가치 떨어졌어. 싼 차 이미지 생겼어. 전략이 틀렸어. 우리 프리미엄 브랜드 되려고 했는데 전략 바꿨어. 또 늦춰도 품질 올리고 가격 올리고 천천히 브랜드 만들기로 했어. 10년 걸렸어. 브랜드 가치 올리는 데 느렸지만 방향 맞았어. 지금은 프리미엄 브랜드야. 빠르게 갔으면 못 됐어.
목표가 명확해야 해. 어디로 갈지 그 방향 맞춰야 해. 또는 그 다음 문제야. 현대중 공업기술 개발도 방향이 중요했어. 빨리 많은 기술 배우려고 했어. 여기저기 손댔지. 산만했어. 집중 안 됐어. 많이 배웠지만 깊이 없었어. 방향 없이 빠르게만 간 거야. 방향 정했어. 조선 기술 정하자. 다른 건 나중에 한 방향 깊게 파고들었어. 전문성 생겼어. 조선 기술 최고 됐어. 느리게 갔지만 깊이 갔어. 경쟁력 됐지. 이제 빠르게 가고 싶은 마음. 이해 조급하니까. 근데 조급함이 방향 틀게 만들어. 현대 백화점 확장할 때도 빨리 늘리고 싶었어. 전국에 매장 열고 싶었지. 그건 빌려서라도. 근데 무리였어. 관리 안 돼. 적자 매장 생기고